네, 저희 성공투자에서는 오늘과 내일 송년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2021년도를 빛낸 종목, 코스피 종목과 코스닥 종목을 전문가를 모시고 좀 더 심도 있는 진단해보고요. 향후 방향성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있어 최수창 고수 그리고 최영동 고수 이담교 캐스터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예고를 해드린 대로 오늘은 또 특집으로 양시장에서 올 한 해 동안 어떤 종목들이 잘 나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수익률 탑10 종목을 저희가 꼽아봤는데요. 이담교 캐스터가 먼저 자세하게 전해주시겠습니다. 올 하반기 국내 증시는 대내 불확실성으로 박스권에 머무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지난해에 비해 10% 넘게 불어났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작년과 올해 수익률 탑10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수익률 탑10 종목입니다. 올해 코스피 상장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일성건설입니다. 일성건설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 중 하나인 기본주택의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424% 급등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전기술인데요. 원자력 발전 관련주인 한전기술은 364% 상승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탈탄소 전환의 흐름이 진행되면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효성 첨단 소재가 3위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작년과 올해의 코스피 수익률을 비교해보시면 수익률 상위 기업의 상승폭은 지난해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증시가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상승폭이 다소 제한되었기 때문인데요. 작년 상승률 1위였던 신풍제약우는 1955%, 2위 신풍제약은 161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올해 상승률 1위인 일성건설은 지난해 10위였던 한화솔루션우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에 그쳤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의 수익률 상위 10개 종목 보겠습니다. 올해 코스닥 상승률 1위는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올해 10월엔 위메이드 맥스가 미르4를 개발한 위메이드 넥스트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회사 편입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위메이드 맥스의 주가가 1309% 급등했습니다. 2위는 에디슨 EV입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전기차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업황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주가는 1209% 급등했습니다. 3위는 위메이드인데요. 올해 단연 주목을 받은 종목이죠. 4위인 위직 스튜디오는 메타버스 대표주로 수혜를 받았습니다. 작년과 올해 코스닥 수익률 탑10을 비교해보시면 상위 종목의 업종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진매트릭스, 엑세스바이오 등 제약 바이오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했었는데요. 반면 올해는 에디슨 EV와 코이즈 등 전기차 2차 전지 업종, 그리고 위메이드맥스와 위메이드 등 게임 업종과 미디어 업종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익률 상위 탑10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이담교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률 12 종목에 대해서 최수창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딱 와닿았는데요. 네. 이 종목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네. 좋으시겠지만,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안 갖고 있어야지 맞습니다. 그래요? 네. 네.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 상위 종목 10, 네. 뭐 딱 하나 들어오는 게 있어요. 찾으셔야 되는데 5개입니다, 테마가. 근데 이 테마가 실적으로는 다 적자입니다. 아, 그래요? 3, 4년 적자입니다. 5년 네. 적자도 많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연간 상승률을 보면 코스피는 각계전투시로 개별 상승을 해요. 예.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맞아요. 테마라는 웃기는 게 있죠. 그룹이 네. 있죠. 그룹이 있죠. 네네네. 맞아요. 근데 코스피는 거의 없습니다. 음. 매년 한번 찾아보시면 각계전투로 움직이는데 여기서 어떤 종목이냐? 정치 테마인데 일성건설, 이스타코, 맞아요. 또 사명도 바꾼 플레이그램이 NK물산이에요. 실적 네. 보시면 깜짝 놀랄 거고 조일알미늄, 한국주강 어떤 정치 테마 인물은 굳이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 정치 테마예요. 그럼 여기서 뭔가 그룹핑이나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산업이 묶여서 움직인 종목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 한미 동맹 얘기 나오면서 상승한 거고 효성첨단 소재도 타이어코도 유독 이 종목만 그 다음에 뭐 메리츠금융도 금융주도도 다 올라오긴 했지만 또 이 종목 그러니까 그룹핑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 이건 사실상 주식을 공부를 조금만 더 해보시거나 경력 있으신 분들은 코스피 연간 상승률은 개별 종목의 개별 이슈인데
사실 이 종목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투자의 본질로 본다면 이들 종목에 있어서 지금 실적이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사실상 단기간에 1년 안에 이런 급등 상승을 해줬다면 이런 걸 보고 소위 말하면 거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일회성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개별주들을 트레이딩하고 사고 파는 데 있어서는 뭐 적절합니다. 당연히 기술적 분석상이든 그 시장에서 이슈가 몰리고 거래대금 거래량 몰리면서 트레이딩으로 수익 차익 실현한다는 것은 괜찮으나 만약 이 코너를 지금 보시고 올해 빛났으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빛이 날까? 예. 이런 기대감은 갖지 않는 게 제가 오늘 빛날 종목 얘기하는데 빛나지 않을 것이다. 내년에 예. 이런 종목 몇 명은 주의해야겠네요. 그런 예. 주의를 좀 얘기해드렸고요. 팁 하나 드리면 코스피 대형주의 기본적으로 연간 상승률이 몇 % 정도냐? 코스피 대형주 1등부터 100위까지 종목들을 보시면 40에서 80%가 평균 상승률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죠. 그렇죠. 그게 진짜인 게 영업이익의 실적이나 매출 실적이 한 매출이 예를 들어서 한 20조짜리예요. 영업이익이 한 2조예요. 그런데 그것이 1년 만에 예를 들어서 뭐 400% 이상 올라갈 확률은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주가도 실적 반영에 대한 근거로서 오른다면 가치 반영한다면 대형주들은 평균적으로 40에서 80%고 거기에 또 기본이 되는 팁이 뭐냐면 코스피 지수 보십시오. 코스피 지수가 1년에 100%씩 올라가는 경우가 극히 이례적이죠. IMF 없죠. 때 외에는. 예,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본질을 찾아서 실적 근거로 추정하는 안정적이라는 평보다도 투자의 어떤 기본이 되는 근간을 본다면 이런 급등 종목군들은 그 이듬해에 기대를 많이 갖기보다 이런 종목이 있었구나. 그럼 이런 테마성으로 일회성으로 보이는구나. 작년 같은 경우 보시면 신풍제약부터 녹십자 코로나 테마잖아요. 올해 좋았나요? 갖고 계신 분들 신풍제약 작년에 이거 약 개발할 것 같습니다. 기대를 갖고 기대감 갖고 올라왔는데 지금도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쓰라린 아픔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제가 우리 최수장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학창 시절에 자주 했던 이 말이 생각나네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금년에 상승률 코스피 종목은 상승률이 좋다 그래서 반드시 그 기업이 좋고 실적이 좋은 건 아니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자 수익률 코스피 탑10 살펴봤는데 갖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종목이라고 해주시는 og구가 굉장히 네. 좀 와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코스닥 쪽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래도 코스닥 쪽은 앞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그룹핑이 좀 됩니다. 네, 게임, 맞습니다.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많이 좀 그룹핑이 됐는데 코스닥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은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 코스피 보면 올해는 지금 코스닥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네. 상당히 좀 많이 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반기하고 이제 하반기를 좀 나눠서 보는 게 맞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코스닥 쪽으로 놓고 보게 되면 상반기에는 2차 전지 쪽이 쭉 그냥 그대로 그렇죠. 이제 움직여주는 시장을 보여줬었고 2차 전지의 상승이 다 진행이 되고 나서는 또 게임이라든지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사실 시장 흐름들 자체가 좀 양분되는 그런 이제 구간들을 좀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업종이겠죠. 물론 이제 12월 달 들어서 JP모건 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모멘텀들을 통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2022년도에는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솔솔 지금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코너 자체가 2021년도에 한 해를 좀 빛냈던 종목군들이 얘기를 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 뭐 2021년도 한 해만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 바이오 종목군들은 오히려 올해는 상당히 좀 잊혀진 그런 종목이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2021년도에 상승했었던 종목군들 주요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위메이드 맥스라든지 위메이드, 위직 스튜디오, 그다음에 이제 대부 시스터즈가 있었고요. 덱스터, 그다음에 컴투스 홀딩스, MP, 코이즈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와 같이 시대를 관통을 하고요. 그리고 한 기간 동안의 트렌드를 이끌었던 종목군들이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그만큼 시장에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없다 보니까 단기간 안에 정말 빠른 수익률을 좀 보여줄 수 있었던 수급 현황이라든지 주가에 대한 흐름도 좀 보여주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올 한 해 코스닥 시장을 좀 이끌었었던 가장 좀 특징적인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0년도와 좀 비교를 해봤었을 때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000% 이상이 넘어가는 종목군들을 보고 또
200% 이상에 대한 수익률을 보여줬던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거의 7개에서 8개 종목은 바이오 업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2021년도에 대한 흐름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여전히 뭐 메타버스라든지 게임주 쪽,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시대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좀 나오는 섹터에서 이러한 이제 급등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서 우리 최수성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바통을 좀 이어받아서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아마 시장에서 템버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네, 하실 네, 거예요. 그렇죠. 특히 근데 예.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1000% 움직이는 걸 사실은 템버라고 얘기를 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간 동안에 정말 이제 산업에 대한 변화라든지 뭔가 시대에 대한 변화가 나왔었을 때 템버거라는 흐름들이 좀 나오는데, 지금과 같이 이러한 흐름들 같은 경우는 템버거라고 좀 불리기에는 조금 좀 미진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리자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정말로 내가 템버거를 잡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산업에 대한 흐름들을 좀 길게 놓고 보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정말 오르신 네, 말씀입니다. 테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마도 그 상승률 1위부터 10위까지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조금 괴리도가 있었을 겁니다.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이번 코너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실질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변한, 얼마나 변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바로 피부에 와 닿으실 걸로 믿습니다. 이담교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작년과 올해 코스피, 코스닥의 시가총액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1위와 2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작년과 동일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의 시가총액은 국내 증시 시총의 약 4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작년과 비교해서 시총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올해 시총 3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작년 3위였던 2차 전지 대장주 LG화학은 시총이 약 9조 감소했는데요. 3위에서 6위로 내려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 분할하면서 매물이 쏟아져 나온 영향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시총 4위와 5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두 플랫폼 대형주의 시가총액이 큰 폭으로 성장했는데요. 네이버는 6위에서 4위로, 카카오는 9위에서 5위로 올라섰습니다. 기아와 카카오뱅크가 올해 시총 탑10에 신규 진입했고요. 지난해 5위였던 셀트리온은 11위, 10위였던 삼성물산은 18위로 밀려났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의 시총 상위 탑10 종목도 보시죠. 1위는 작년과 동일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11조 넘게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보시면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이오주가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을 차지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2차 전지와 게임주의 시총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2위인 에코프로비엠이 작년보다 7조 원 넘게 상승했는데요. 펄어비스와 LNF가 3위와 4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작년 2위였던 셀트리온 제약은 시가총액이 3조 원 이상 하락하며 7위로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총액 순위 알아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코스피, 코스닥의 시가총액 순위 변화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뭐 코스피 시총 1, 2위는 감히 좀 넘볼 수 없는 벽이었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 대신에 3위 다툼이 정말 치열했던 게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그로 인해서 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서비스 업종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좀 눈에 띄는데, 코스피 시총 순위 변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서 투자의 답은 나온 겁니다. 어때요? 내년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0년도하고 21년도에 시가총액 상위 1, 2위, 3위는 치열하게 좀 뭔가 움직임이 변동이 있죠. 1, 2위는 넘사벽이라고 할까요? 절대적 영향력의 맞아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를 말하면 우사인 볼트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우사인 볼트는 계속 금메달이잖아요. 예, 예. 수영선수 펠프스고, 네. 축구로 말하면 브라질 아니면 독일, 네. 항상 우승 후보거든요. 예.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들의 투자에 본질이 있고 이들을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데, 딱 보니까 너무 비싸 보여서. 또 하나는 가봐야 얼마나 갈까. 이러한 선입견을 갖고 투자를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종목들이 1, 2위가 여러분한테 투자에 답을 주는 거예요. 몇 년째 계속 그 상위 1, 2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퀴즈 하나 내드리면, 다음 시가총액 중에서 1000조를 달성할 수 있는 기업하면 대부분 다 삼성전자 유력하라고 할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투자하셔야 되는 거고, 다음으로 100조를 뛰어넘을 수 있고 100조를 달성할 수 있는 기업은 그럼 SK하이닉스 얘기할 거예요. 이런 국내 산업의 절대적인 가치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게 특징으로 잡히고요. 하나는 이제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했을 때 코스피나 코스닥 전체로 보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 만드는 것도 결국 배터리 왜 만듭니까? 중량 배터리 왜 만들죠? 청소기에다 쓰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노트북에도 들어가긴 합니다만 바로 자동차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결국 2차 전지라는 배터리 업체들도 자동차 부품 업종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자동차 관련 산업군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 좀 순위가 좀 많이 밀렸어요. 네. 물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워낙 많은 기대감이 선반영이 세게 되었었기 때문에 네. 좀 거품이 좀 빠진 국면에 있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IT 서비스에서는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가 많이 올라왔는데 IT 서비스라는 것 자체를 보면 결국 우리가 뭐 검색을 한다거나 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게임도 사실 어떻게 보면 IT 서비스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게임이라든가 IT 서비스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에서 좀 성장하는 국면이 눈에 띈다,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번에는 금년도에 코스닥 시장 시총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저는 비율을 이렇게 들고 싶어요. 코스피 시장이 예. 초한지, 삼국지였다면 예. 코스닥 시장은 열국지다. 이건 도대체 어느 나라 장수인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예. 기상천외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2차 전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만 한번 금년도 코스닥 시장 시총 변화도 살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뭐 변화무쌍하죠. 네. 예, 뭐 날씨가 뭐 오락가락했었던 부분들이고 2020년도와 비교를 해봤었을 때 2021년도 앞서서 주가 순위도 보셨겠지만 시총 변화도 상당히 좀 컸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하고 비교를 좀 해봤었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순위가 뭐 10위권 안에서 또는 20위권 안에서 움직였을 때 아마 전체 시총의 10% 안쪽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순위가 굉장히 뒤바뀌거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반토막 나는 시총도 경험을 하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그러니까요. 많았었어요. 예. 그런 부분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단은 1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2020년도에 시총이 24조 정도로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지금 시총을 보시게 되면 13조입니다. 많이 반토막이 늘었네요. 났죠. 예. 그만큼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그대로 시총이 담아내고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위 쪽을 좀 보시게 되면은 에코프로 BM이 지금 11조 정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작년도 에코프로 BM이 3조 5조였거든요. 3조 오, 5천이었거든요. 그럼 세배 이상 세 배를 올랐다는- 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는 부분들은 뭐 당연히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시장에 대한 성장 흐름들까지 덧붙여져 버리니까 예.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2배, 3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까지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들을 좀 많이 보여준 특징을 좀 볼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위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펄업스입니다.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펄업이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펄업이스 게임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청난 이용자들 또는 이제 유저들의 극찬을 받았던 대표적인 게임사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의 난이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밸런스가 잘 맞아 떨어지면서 요 올해 시장에서 게임 시장에서의 좀 압도적인 성장 흐름들을 좀 보여준 대표적인 기업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도 한 해에 3조 5천 정도의 시총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8조 7천 거의 막 9조 정도까지도 지금 넘보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으로 9위 정도하고 이제 10위 정도를 보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첨보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새롭게 뛰어 올라왔다는 거 그만큼 네. 2차 전지가 올 한 해 가장 큰 화두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좀 있겠지만 CGN이 작년도 한 해 6조 5조 5천 정도 이상 넘어가는 시총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쪽이라든지 물론 지금 현재 오미크론이라든 악재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CGN이 강호가다 이제 부각되는 경우도 좀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흐름들로 봤었을 때 CGN에 대한 주가 흐름들 또는 시총에 대한 하락 흐름들은 좀 눈여겨볼 만한 사안이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의 시총 순위 변화를 또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쪽의 시총 순위 변화가 조금 더 심한 건 조금 더 성장성이 있고 앞으로 좀 클만한 기업들은 또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 그렇죠. 시총 변화가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함께 드는데 이런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올해 빛난 종목 탑5를 함께 꼽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종목이 과연 포함이 되어 있는지도 좀 비교 분석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5위와 4위 종목을 이담규 캐스터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올해 빛난 종목 탑5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에서 선정한 종목입니다. 5위부터 보시죠. 5위는 일성건설입니다. 이 대선 후보의 공약 기본주택의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올해 코스피 상승률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4위도 보시죠. 4위는 카카오입니다. 올해 플랫폼주 규제 논란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등 사업을 다변화하면서 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올해 코스피 시총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5위와 4위 종목 알아봤습니다. 자, 먼저 5위 종목 일성건설부터 살펴보죠. 아무래도 금년도 상승률 1위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빛났다는 그런 부분에 포함돼야 되겠죠. 일단 최수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간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꼭 시청하셔야 돼요. 네. 예. 천만 개인 투자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천만이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성건설의 다음에 진단 요청이 안 올 거예요. 이 기준만 알면요. 네. 네. 보시죠. 일성건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기술.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투자가 아니라 트레이딩 한다면 반드시 이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보면 이 직전 저점이 깨졌습니다. 이 자리죠. 그러니까 고점을 넘어가다 보시면 고점을 전고점을 넘어갔는데 전고점에 넘어간 다음에 눌리잖아요. 눌릴 때는 반드시 전고점 넘었던 저점을 깨서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또 전고점 넘었다가 눌렸지만 전저점을 안 깨요. 넘어갔는데 전저점을 안 깨요. 근데 이번에 깼어요. 바로 이 직전 저점 10월 달 초반에 저점을 깼거든요. 그럼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추세 이탈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 작년에 시즌 한번 볼까요? 시즌을 보시면 이 상태로 보면 이때 당시 더 간다 눌림 매수다 62평 뭐 이평선은 눌림 매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 전저점을 깨는 순간 신고가 나오고서 눌렸잖아요. 이 전저점을 깨는 순간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나락이에요. 그럼 하나 더 신풍제약 보시면 신풍제약도 이때 신고가 났죠. 뺐다가 들어 올려서 전고점 넘어갔다가 또 눌렸다가 전고점 넘어갔어요. 그럼 기술적으로 이 직전 저점을 깨면 안 됩니다. 직전에 전고점을 넘어갔을 때 직전 저점을 깨면 급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내가 트레이딩할 영역이 아니고 추세 영역이 흔들리고 변화가 있으니 조심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이 시간에 천만 투자자분들은 다 아신 거죠. 일성건설 기준점 이탈했으니 유예되는 거고 그 기준점 또 한 번 이탈한다면 저가매수 저점매수 하는 거 아니에요. 참고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 최수찬 교수님께 제가 그리고 우리 최영동 교수님께도 동시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뭘까요? 지금 배당 받느냐 받지 않느냐입니다. 아주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최수찬 교수님은 진단 시간 지났으니까 네. 다음 종목 할 때 마지막에 나는 2021년도 배당을 받고 가겠다. 아니다. 지금은 안 받는 게 좋다를 말씀해 주시고요. 네. 최영동 교수님도 예. 마찬가지 다음 코너 때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5위 종목 일성건설을 봤고요. 네 번째 4위로 기록된 종목이죠. 카카오 함께 보겠습니다. 카카오 상반기에 정말 잘 나가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너무나 매일매일 오르다 보니까 이거 없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맞아요. 개인 네. 투자자분들이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매수하자고 막 뛰어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하지만 하반기에 정부가 이제 규제 철폐를 꺼내면서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가장 궁금한 건 좀 조정 받을 만큼 받은 것 같은데 내년에도 잘 갈지 가장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또 라이언이 섭섭해하지 않겠네요. 예, 기억을 해주셔가지고. 라이언, 예. 네. 자, 일단은 뭐 상반기에 사실은 뭐 카카오라는 기업 자체가 사실은 뭐 코스닥이 카카오고 카카오가 코스닥인 흐름들 그리고 또 코스피가 또 카카오고 또 이런 흐름들을 좀 많이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참 상반기에 좀 가장 아름답게 움직였던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일단 뭐 정부의 규제 부분들이 좀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의 주가 상승 부분들로 놓고 봤었을 때 카카오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카카오에 대한 주가 흐름들만 놓고 보시는 것이 아니고 카카오로 분사를 해서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IPO로 계속 성사를 좀 시켰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올 한 해 카카오를 좀 빼놓고는 얘기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총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정상적인 범위로 좀 들어간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네이버하고 그동안에 좀 갭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순간 역전시켰던 때가 있었거든요. 6월달, 7월달쯤에. 근데 그 이후에 주가 조정이 나오면서 일단 좀 밀렸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었을 때 내년도 아마 새로운 정부라든지 아니면 대선 구간으로 좀 들어가면서 이렇게 독과점과 관련된 기업 부분들은 조금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영향을 좀 계속적으로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대선이 어느 정도 판가름이 좀 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독과점에 대한 스토리 자체가 마무리가 되면서 카카오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뭐 핀테크 쪽이라든지 아니면 여타 뭐 사회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다수의
기업들이 실적을 좀 내줄 수 있는 2022년도에 대한 환경 자체는 만들어졌다라고 보거든요. 뭐 그렇다라고 되면 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계속적으로 카카오가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기대감들 가지고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반을 해서 2022년도에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2021년도에 카카오에 대한 주가 상승 흐름들을 좀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4위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올해를 빛낸 종목 탑 5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5위, 4위 들었고요. 3위와 2위 종목 이담격 캐스터 전해주시죠. 3위와 2위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위즈윅 스튜디오입니다. 단연 올해의 테마로 꼽히는 메타버스의 대장주죠. 세계적 수준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기반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위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코스닥 시총 2위의 2차 전지 소재 기업인데요. 양극재 수요 확대가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빛낸 종목 2위와 3위 알아봤습니다. 네, 자 2위와 3위 종목 살펴봤고요. 3위는 역시나 위즈익 스튜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딱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오징어 게임 열풍이 불더니 그 이후로 콘텐츠, 미디어, 게임, NFT, 메타버스 막 가더라고요. 특히나 위즈익도 그중에 한 역할을 한 종목인데 위즈익 스튜디오는 향후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전망은 그 산업이 지속적으로 진보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기대치가 있죠. 최근에 라이브 쇼핑에서 라방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과거 제가 한 2002년도에 주변 응답하라 같은 드라마처럼 친구들하고 주변에서 지인들하고 얘기할 때 그러한 시대가 오고 그런 사업이 아이템이 어떨까라고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어요. 네, 너무 일찍 내셨네요. 아이디어. 무지하게 일찍 낸 거죠. 네.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메타버스도 향후에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린 이후에 굉장히 큰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위즈익 스튜디오의 실적 내용은 앞으로 그동안의 그 주가 흐름 동시에 사업 내용을 보면 신장 개업하면 오픈 기념해서 뭐 손님이 북적북적 하잖아요. 그 효과는 충분히 늘었다고 봐요. 네. 그런데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어요. 위즈익 스튜디오가 원래 특수효과 쪽의 사업인데 뭐 이제 게임 쪽에서 묶여가지고도 하고 메타버스도 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는 그 정우성 씨 그 연예 기획사도 인수도 하고 너무 다방면의 사업을 펼치니까 뭐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이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펼쳐놨으면 어떻게 돈을 잘 벌고 있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위즈익 스튜디오가 전망 자체는 밝지만 내년에 더 많은 기대감을 갖기에는 좀 부족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냉정하게 보면 차트를 보면 잠깐 설명드리는데요. 차트를 보면 이 종목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덱스터거든요. 덱스터가 이제 차익매물로 강하게 맞고 나서 기초 반등 모색할 자리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반등 나왔다가 다시 꺾이는 시점 또 현 시점에서는 이 전저점은 22,000원대는 깨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위즈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고점권에서 계속 등락하는 기간 조정이 있을 것이다. 요 점으로 좀 부진한 주가 흐름을 당분간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네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2위 종목은요,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우리 최영동 교수님, 에코프로비엠 진단도 해주시면서 나 같으면 올해 배당 받겠다, 받지 않겠다도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최영동 교수님은 또 이 시간에 우리 방송 출연한다는 것도 미리 염두에 두시고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2위 종목 에코프로비엠입니다. 한 해의 주가 탑 10 안에서 그 다음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사실은 찾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이제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2위로 꼽았냐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종목은 2위 정도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자, 오늘 4.61%의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올 한 해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15만 원이었던 주가 자체가 지금 50만 원대까지 지금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코프롬이 보여주고 있는 시장에 대한 성장 흐름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 흐름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실적 부분들도 같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 에코프로 BM이라는 주가에 좀 투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하단에 있는 종목군들 대다수의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좀 개별주 성격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 BM뿐만 아니고 뭐 같은 섹터 내에 있는 2차 전지를 전체를 다 끌어올린 그런 효과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종목을 좀 뽑자라고 하게 되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이 종목을 좀 꼽을 수 있다라고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 한해 그러니까 내년도 제가 이 코너에서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은 올 한해 12월 달은 조금 좀 심하자. 그리고 오히려 내년도 1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했었을 때 주가를 한번 좀 담아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빨리 왔어요, 오늘. 뭐 생각보다는 일단 뭐 수소 쪽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아직 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또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랠리를 보여준다고 해서 따라 들어간다는 개념보다는 내년도 그러니까 2차전지가 보여줄 수 있는 시장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여러분들 아마 스마트폰이 실질적으로 핸드셋 시장을 압도하는 그 기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거의 2년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었을 때 2차전지는 내년도까지도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기간적인 부분들에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올해 에코프로비의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 빼놓지 말고 체크하자라는 의미에서 2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을 받을지 말지도 말씀해 주셔야죠. 배당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가에 아, 대한 그래요? 부분들도 네.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간 종목군도 없고요. 그리고 배당락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뭐 1월 달, 2월 달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들이 좀 나오게 되면 그 배당락 부분들은 다시 한번 또 생각보다 좀 빠르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는 게임은 아닌 것 같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탑 10, 탑 5 종목 중에서 2위까지 봤는데요. 마지막 대망의 1위는 어떤 종목인지 이담규 캐스터 전해 주시죠. 올해 빛난 종목 탑5 대망의 1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위메이드입니다. 코스닥 시총 6위인 국내 대표 게임주인데요. 올해 주가가 780% 이상 상승했습니다. 관련주 중에서 블록체인 기반 게임에서 가장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기업입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빛난 종목 탑5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남 캐스터. 자, 사실 1위 위메이드는 어느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었던 종목 아닌가 싶어요. 자, 최수창 교수님, 위메이드 진단해 주시고요. 배당 받느냐 받지 않냐 말씀 주시죠. 네, 배당부터 말씀드리면요.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받지 마세요. 3%, 4%, 5% 배당 수익률 단 하루에도 상한가 들어가서 수익 낼 수 있는 트레이딩 기술이 있는 분들은 받지 마세요. 그렇죠? 좀 보수적이거나 좀 안정적으로 좀 긴 호흡을 할 줄 아는 분들, 한 3개월, 6개월 좀 들고 가도 넉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받아도 좋은 배당. 하지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보다는 더 민첩하게 빠르게 좀 움직이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들은 배당 안 받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위메이드 이것은 이렇게 좀 봐야 돼요. NFT 발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미래의 전설이 올 여름에 승소를 했잖아요. 중국에서. 그렇죠. 결국 중국에 우리가 게임 산업 공부를 했습니다만 어제 공교롭게도 게임은 중국에서의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 중국에서의 진출돼서 8억 1호 획득한 게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잘 간 거고 미래전설도 본질적으로 위메이드도 미래전설 자체가 중국에서 IP 1위입니다. 1위 게임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날개를 달아준 게 바로 NFT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달아준 거기 때문에 저는 위메이드의 어떤 향후의 IP 기반에서의 게임 미래전설은 지속 성장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미래전설 효과뿐만 아니라 NFT 효과까지 붙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과하게 과열권에 좀 들어온 국면에 있다라는 점이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내년의 전망을 굉장히 올해보다 더 밝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 기업의 내용은 밝게 보이겠지만 주가 상승률은 분명 올해보다는 많이 부족할 것이다. 좀 이런 인식을 좀 갖고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빛낸 종목 탑 5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금년도 2021년도 시총 변화 종목 그리고 가장 빛낸 종목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창 고수, 최영동 고수 그리고 이담규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